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이화순 경기도 행정 2부 지사가 29일 오전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하천 계곡 불법 행위 근절과 관련 가평군 북면, 가평천 성룡천 일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하천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대책 보고를 받은 후 지역 주민들과 하천 현장을 둘러보며 법과 규정에 맞는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관계자들에게 올해 특사경의 최고 성과로 하천 계곡 불법 점용행위 단속을 꼽을 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재정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하천 계곡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다음은 경기도사 편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중심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1360만 경기도민을 아우르는 공동체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경기도사 편찬을 재추진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으로 당시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해체로 인해 저조해진 경기도 관련 연구 활동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동질성과 정체성,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만들기 위함이다. 장영근 도문화체육관광국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장 국장은 1000년의 역사를 품은 경기도는 현재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경기도 인구도 어느덧 1360만을 넘어섰다며 경기도의 역사, 위상 그리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경기도 문화가 담고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도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 의식도 필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사 편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장 국장은 이어 경기도에 대한 기록과 연구는 필요에 따라 사라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사 편찬에 앞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부터 우선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먼저 11월부터 경기도사 편찬 기획단 설치, TF팀을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TF팀은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도사 편찬을 위한 상설 전담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2020년 상반기에 구성되는 편찬기획단은 도사 편찬뿐만 아니라 희귀, 소멸 자료 수집 및 DB 구축, 관리, 주요 도정 자료 수집 및 도장 일지, 제작, 도내 31개 시군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및 학술대회 개최, 시군 발간도서의 교정 및 정보 오류 정정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경기도 역사 자료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여나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20명인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사 편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경기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체계 및 방법 제시, 내용과 범위 결정, 수집 자료의 심사 및 검토 등을 통해 경기도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범주의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위해 젊게, 함께, 쓰임 있게 등 3가지 주제의 3대 추진 방향도 수립했다. 도는 우선 자료 수집 발간보다는 젊은 세대의 관점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사를 젊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31개 시군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과 함께 만들고 새롭게 편찬하는 경기도사가 서고용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활용도와 신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장 국장은 새로운 경기도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질성 회복과 더불어 정체성을 뚜렷하게 할 것이며 경기도사가 담아내는 다양성과 역동성은 경기도의 미래를 여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새로운 문화의 발원지이자 다양한 문화를 담아내는 구심체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53년 경기도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편찬에 착수, 지난 1955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지를 간행한 바 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기업들 공동급식시설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건의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올 12월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3단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상으로는 3단 내 여러 익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상 3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해야 했지만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도내 3단 익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 중 자체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심에서 먼 지역의 3단 노동자들의 경우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올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소, 규제, 애로 전수조사 등 각종 창구를 통해 접수했으며 노동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개선을 수차례 건의 마침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도내 118개 일반 산업단지 7,646개사 19,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도낸 그간 기업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도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 소재 부품 장비, 제조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제조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가 시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심사를 받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향후 환경부와 고용부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알기 쉬운 노동법률 표준교재 제작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노동법률 표준교재인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노동법 안내서를 제작, 내년부터 도이 지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노동법률, 인권교육에 활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교재의 제작은 체계화되고 통일화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노동법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그간 표준교재가 없이 노동 현장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의 일관성 측면이나 도의 노동정책, 사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왔다. 이번 표준교재에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가치를 반영, 노동법 기초, 노동권익 침해 예방 및 대처, 권리구제 방법 등 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수록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들이 담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나 그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책자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표준교재 제작 외에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청년 알바, 대안학교 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물론 편의점, 커피숍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인권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금 체불, 부당해고, 저해자 등 노동보완익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시군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센터와 협력해 입체적인 피해 구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표준화된 노동법률 교육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력과 번화수를 구축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500일제 정리 기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11월 한 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1500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1500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개 시, 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 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할사업 제한이나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예금, 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 명, 체납세액은 1조 193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에 올해 연말까지 체납세액의 40%인 4,077억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9월 말 현재까지 3,615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소색, 압류 등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익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잦은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G페어 코리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G페어 코리아의 해외 교류 지역 스타트업 기업 13개사를 초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최초로 G페어 코리아 참가를 위해 초청한 기업은 프랑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등 해외 4개국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VR,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스타트업들이다. 도는 이번 G페어 코리아 행사장 내에 G페어 스타트업 특별관을 말한 제품 전시 및 피칭, 투자자 상담, 관련 기술 및 수출, 구매 상담, 네트워킹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G페어 스타트업 특별관에는 해외에서 초청된 이들 스타트업 기업은 물론 국내 스타트업 60여 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초청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기술 협력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초청 해외 기업들은 G페어 코리아 참가에 앞서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경기창조혁신센터,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 등 되의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것은 물론 한국민 속촌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최계동도 경제기획관은 비버테크, MWC 등 해외 교류 지역 국제 행사에 국내 기업을 초청하는 등 상호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기업과 우호적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연계를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G페어 코리아는 대한민국 최대 중소기업 대상 전시회로 국내 우수기업 850여 개사가 참가, 다양한 제품 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은 러시아 대표단 경기 혁신 산업 투어 관련 뉴스입니다. 오는 31일 예정된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 개소식 참가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러시아 대표단이 30일 민선 7기가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혁신산업 투어에 참가해 도내 주요 혁신산업 시설을 시찰했다. 민선 7기의 주요 혁신산업 현장을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는 경기도 혁신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경기 혁신산업 투어에 참가한 대표단은 아스트로소프트, 러시소프트, 카스퍼스키 등 소프트웨어 및 보안 관련 첨단 기업 관계자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투어는 러시아가 4차 산업 분야 원천 기술 강국이라는 점과 투어 일정이 1일인 점을 고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T,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 판교 테크노밸리 등 융복합 산업과 게임 산업의 핵심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이날 대표단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T에서 자율주행차를 실제로 탑승하는 체험을 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분야 전시물을 살펴보며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NC소프트에서 게임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와 폴리스튜디오를 체험하는 한편 판교 테크노밸리 곳곳을 둘러보며 경기도의 혁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러시아 대표단은 주요 산업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경기도의 발전된 혁신산업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다. 최계동도 경제기획관은 경기도 혁신산업 투어는 반도체, 게임, 4차 산업 분야의 혁신산업을 소개함으로써 경기도의 인지도와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며 투자 유치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해외 각지의 잠재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 혁신산업 투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대표단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리는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는 경기도 혁신산업 투어를 반도체 및 게임과 융복합 산업 등 2개 노선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반도체 및 게임 노선은 판교 테크노밸리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 SK하이닉스 등의 코스이며 융복합 산업 노선인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한국 3M 연구소,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T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합동 졸업식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10시 수원과학대학교 시엔텍스에서 2019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합동 졸업식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인생의 막 준비를 위한 학습 여정을 끝마친 하반기 교육과정 졸업생 650명이 영광스런 수료증을 받았고 1년간 운영했던 교육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및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졸업식은 우수 학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수료증 수여, 수기 공모전 시상, 졸업생 대표 졸업사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상, 하반기로 나눠 진행됐으며 은퇴 후 재취업, 창업 준비 지원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 건강, 재무, 대인관계 등 인생재 설계를 위한 소양교육,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등 현장 실습이 포함된 사회공헌 등으로 이뤄졌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한 한영실 씨는 졸업사에서 SNS를 통해 현실에서 포기했던 꿈을 함께 해갈 인연들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다며 전문적인 홍보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지만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삶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바꿔주고 용기를 주는 교육과정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신중년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에 신중년들이 인생 후반기를 맞이해 원하는 일과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게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2020년에도 도내 신중년 세대에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